엄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요? 제 아들 도현이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던. 네, 엄마 안 계신 사이에 부동산에서 왔었어요. 그래, 그래서 알았구나. 이 집 팔기로 했다. 알아보니 거래가 많아 바로 팔릴 것 같더구나.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사시려고요? 응, 자그마한 원룸 하나 계약했어.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제야 제 말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애 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했으니 너희들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여의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전세 보증금도 지원해줬고 그걸로 너희도 이젠 독립해야지. 아들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제 속에 숨겨둔 분노가 조금씩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니? 내가 너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한데. 세상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젠 손주도 있는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건 너와 며느리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하자.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도현이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집을 우리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과 시어머니 혼자 되셨을 때가 기회라는 그 차가운 계산을.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쉽게 집을 내어줄 줄 알았던 외롭고 연약한 노모가 아니라 강단 있게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로 결심한 여성을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익혔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결정을 내린 이후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와 며느리는 마치 제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도현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도 이제 막 어린이집에 적응했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부인이 말한 대로 집은 원래 내 명이니까 팔든 말든 내 자유지. 그리고 너희는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건 단지. 변명은 그만해라. 나는 이미 다 들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너희에게는 기회였다지. 이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 지난날 메모리가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기쁨,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의 결혼을 위해 또다시 희생했던 시간들.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요. 아들이 효자라도 재산만큼은 확실히 지켜야 해요. 당시에는 그 말이 지나치게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예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손주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노후의 모습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도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손주는요? 손주는 언제든 보러 갈 수 있지. 하지만 내 집에서 남의 눈치 보며 살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도현이와 며느리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만큼 강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이 간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미 늦었다, 미영아. 집은 이미 거래가 성사됐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준 돈으로 충분히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살림살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엄마가 이사 간대요. 순진한 손주의 질문에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어떤 결정보다 손주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도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될 거야.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요? 응, 이제 따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 손주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토닥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과의 이별이 제 결정을 흔들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조언을 따르고 제 노후를 지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젠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사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이제 제 짐은 작은 트렁크 2개와 캐리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두었지요. 도현이와 며느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가 출근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떠날 시간이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손주가 울어요. 연락처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조금 혼자 있고 싶구나. 도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새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곳에서 함께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짐을 풀고 새 집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가족의 아침을 챙길 필요가 없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시간은 제가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숙 씨, 나 박미경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박미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경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요. 근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전 식당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박미경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크게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지숙 씨도 아시다시피 내가 음식에 대해선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숙 씨가 우리 식당의 주방장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운영했던 작은 식당의 손님이었던 박미경 씨가 이제는 사업가가 되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중요한가요? 지숙 씨의 손맛에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매니저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월급은 넉넉히 드릴게요. 박미경 씨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모아둔 돈도 있고 집을 판 돈도 있었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고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시간제로 일하고 싶어요. 제 시간도 좀 갖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지숙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박미경 씨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저는 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경 씨의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손맛을 기억하는 옛 단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아, 웬일이니?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현 오빠는 어머니 연락처를 몰라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니? 옛날 식당 단골이셨던 김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미영아, 나는 이미 내 삶을 찾았단다.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럼 적어도 손주는 보러 와주세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가볼게. 하지만 미영아, 내가 다시 너희와 살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익혔지만 동시에 받아들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것을. 주말이 되자
저는 약속대로 도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집 앞에 서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배를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품에 안기니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단다. 할머니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도현이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후회가 익혔습니다. 집안은 제가 떠난 후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깔끔했던 거실이 지금은 아이 장난감으로 어수선했고 주방도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나는 이미 식사했어. 그보다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도현이가 불편한 듯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희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떠나신 후에 많이 힘들었지만 손주가 제 무릎 위에 올라타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으며 도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너희는 너희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던 것. 네, 기억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가끔은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단다. 너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손주와 함께 놀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볼게.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오늘은 이만 가볼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도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잘 됐구나. 언제 이사하니? 다음 달이요. 그런데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이제 너희도 부모가 되어 알게 될 거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 출근하자 박미경 씨가 들뜬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역 잡지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고 싶대요. 지숙 씨의 손맛이 화제가 됐나 봐요. 저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나, 어쩌면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지숙 씨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박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어주세요. 지숙 씨 없이는 이 식당이 성공할 수 없어요. 투자금도 드릴게요. 파트너로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주방장이 아닌 사업의 공동 운영자라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미경 씨. 하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숙 씨의 경험과 재능이 있으니까요. 저는 사업 쪽을 맡고
지숙 씨는 주방과 메뉴 개발을 맡으면 완벽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될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응답하듯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미경 씨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함께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정성을 다해 이 식당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동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식당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제 삶도 함께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김지숙 셰프로 불리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지역신문에 저희 식당이 큰 기사로 실렸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김지숙 셰프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도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엄마도 몰랐단다.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는지. 도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성장하는 중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가끔은 손주를, 때로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매일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66세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을 그려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희 식당, 지숙의 맛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씨의 사업 소환과 제 요리 솜씨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제 저는 김지숙 셰프로 불리며 지역 신문에 종종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지숙 씨, 우리 두 번째 지점을 열어볼까요? 어느 날 박미경 씨가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이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맞아요. 하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숙 씨의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 준비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자금의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를 사업에 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새 지점을 열기 위한 준비 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숙 셰프님. 그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는 푸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입니다. 셰프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시골 식당에서 평생을 보낸 제가 어떻게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뭐 그리 특별한가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66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이야기는 많은 중년, 노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제야 저는 다른 여성의 얼굴이 왜 낯이 익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유명 PD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신 용기가 우리가 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 그리고 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과의 갈등, 독립을 결심한 순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과정까지. 촬영 중에 도현이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를요. 며느리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더 일찍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다큐멘터리는 66세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중년, 노년 여성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숙님, 저는 63세 주부입니다. 40년간 가정을 위해 살아왔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도자기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우리 식당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서울의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나온 어머니 책 봤어요. 책. 네, 다큐멘터리 PD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서점에 가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베스트셀러라니. 정말, 그런데 베스트셀러라니 말도 안 돼. 어머니 모르셨어요? 요즘 SNS에서도 어머니 이야기가 화제래요. 인생은 60부터라는 해시태그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SNS의 인플루언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고마운데. 어머니가 떠나신 것이 저희에겐 큰 상처였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정한 독립을 배웠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아들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로 시작된 결정이 이렇게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현아, 엄마도 너희에게 고마워. 너희가 있었기에 엄마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그저 누구의 어머니나 누구의 아내로 보지 않아요. 저는 김지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어요.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차게 뛰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에서 진정한 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큰 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